조지아주가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에 힘입어 새로운 기술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오늘 조지아주의 전기차 산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조지아주가 미 동부 지역 기술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종합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애틀랜타는 기술 분야 인재 양성 부문에서 57.78점으로 북미 지역 8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동남부에서 가장 높은 순입니다. 조지아주가 혁신적인 성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20일 전기차 산업 계획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가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 분야의 자원과 기반 시설을 빠르게 투자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아 경제개발부가 주도하는 전기차 혁신연합 EMIA가 조지아주의 지속적인 전기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SK이노베이션도 조지아 잭슨 카운티에 약 26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 설비에 나섰습니다. 조지아주의 대기업이 공장 건설에 나서면서 이챔, 지디아와 같은 제조 공급 협력업체도 몰려들고 있습니다. EMIA는 조지아주의 전기차 산업 위상을 높이기 위해 드론, 자율주행, IoT 기술을 도입한 커넥티드 차량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정책 권장 사항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연합감리교회 북조지아연회가 아틀란타 한인교회 임시 목사로 김홍기 목사를 파송한 조치에 대해 교회가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연합감리교회 북조지아연회가 교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임시 담임 목사로 김홍기 목사를 파송한 것이 일방적이고 성급한 파송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교회 측은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김홍기 목사의 파송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서신 내용에는 문제가 매우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것은 복잡하게 얽힌 것들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예로 김홍기 목사의 인품과 학문적 업적에 대해 존중하지만 김선필 목사와의 커넥션이 작용해 임시 담임 목사로 임명됐다는 의구심이 있어 거부하고 있다고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내년 8월에 열릴 예정인 연합감리교단 총회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회 측 관계자는 임시 담임 목사 파송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 부목사였던 김선필 목사는 올해 초 연회에 재정비리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연회는 목회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진정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조지아 연회 허퍼슨 존슨 감독은 지난 7월 7일 교인 총회에서 해당 목회자들에게 자신을 소명할 기회가 있고 아직 그들이 해명을 듣지 않은 상황과 고발된 내용의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슨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교인들은 정확한 진정서 내용도 모른 채 갖가지 추측이나 소문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이번 아틀란타 한인교회 사태를 바라보는 교인들의 시선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 교인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인이 무슨 죄냐며 목사들과 연회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피해는 교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교인은 교단이나 목회자들이 교인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더 있는 것 같다며 볼멘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조지아 연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의 파송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두고 연회와 갈등을 벌여온 마리에타 소재 마운트 베델 연합감리교회의 자산을 직접 관리하기로 의결하고 지난 7월 12일 교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삶의 형태가 변화되면서 노인 질환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인 치매의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출 활동이 줄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건 고령층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히 노인에게 치명적이다고 전해지면서 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장기간 외출 활동이 줄고 실내 활동만 한 노인들에게 치매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진흥연구소의 설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노인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운동량 부족과 대인관계 단절로 뽑았습니다. 노회 치매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지속적인 운동과 규칙적인 식습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의 한 교수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없는 노인들 사이에서 치매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치매에 걸릴 위험도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운동이 두뇌 건강에 도움을 주고 뇌 기능의 활성화를 기여한다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디케 카운티가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오는 24일 음식 나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진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디캡 카운티는 오는 7월 24일 토요일 3,500가구를 대상으로 백투스쿨 음식 나눔 행사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디캡 카운티 주민들은 학생들을 위한 1인분 밀가루, 주스 상자, 시리얼 패키지와 함께 조지아에서 재배한 과일과 야채 20파운드 상자 하나와 닭다리 10파운드 패키지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디캡 카운티 마이클 셔먼드 최고 경영자 CEO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팬데믹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해 제임스 R 홀포드 스테디움, 벗 갓프레이트 스테디움, 리호버트 베프티스트 처치, 빅 밀러 그로브, 베리언 크리스찬 처치 5개 지역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선착순 제공됩니다. 또한 오전 8시부터는 제임스 R 홀포드 스테디움, 벗 갓프레이 스테디움, 리호버트 베프티스트 처치 3개 지역에서 12세 이상의 디캡 카운티 거주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실시합니다.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보험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음식을 받기 위해 백신 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 연방 하원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 정지에 대해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린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글을 게시한 후 12시간가량 계정이 정지된 바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최근 트위터로부터 잠정 계정 정지를 당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 연방 하원 의원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트위터는 지난 월요일 저녁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백신에 대한 근거 없는 글을 게시한 그린 의원의 트윗 계정을 12시간 정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백신에 대한 근거 없는 글을 계속해서 게시한다면 계정 영구 정지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린 의원은 이전에도 게시글을 통해 선동적 발언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트위터 측은 건강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그린 의원은 트위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산주의적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 외 실리콘밸리 몇몇 기업이 백악관과 손을 잡고 미국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위터의 이 같은 결정이 정치적 압박에 의한 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빅테이크 기업이 백신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담은 글에 대해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 DC 연방 의회를 난입한 사건이 불거지자 트위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정지시켰습니다.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선거 공명성 정책을 위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공화당의 선동적 발언이 SNS를 타고 확산되면서 정보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7월 20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502만 4,988명, 누적 사망자는 62만 5,04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38,84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17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91만 3,775명, 누적 사망자는 18,6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9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8,758명, 누적 사망자는 1,135명입니다. 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7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5,215명, 누적 사망자는 1,37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6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조지아 고속도로안전부 GOHS는 이번 주 과속 차량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방패 작전, 즉 서던 쉴드 작전으로 명명된 일제 단속은 해마다 여름철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조지아뿐만 아니라 테네시와 엘라베마,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조지아 고속도로 순찰대를 비롯해 경찰들과 셰리프국들이 이번 집중 단속에 참여합니다. 백악관 관리와 연방 하원의장실 수석 대변인이 지난 1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로 백신 접종 후에도 바이러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수석 대변인은 지난주 텍사스 주의회 민주당 하원의원 대표단을 연방의사당 주변에서 안내하는 역할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백악관 관리의 돌파 감염 사실은 확인했지만 신원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또한 사키 대변인은 백악관이 정기적인 검사로 돌파 감염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화요일 아침 조종사가 없는 로켓에 탑승해 우주 비행에 나섰습니다. 베이조스와 그의 동승자 3명은 미국 텍사스주 서부 사막의 발사장에서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이 만든 뉴 셰퍼드 로켓을 타고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오늘은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지 5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앞서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은 86km 상공까지 도달했는데 베이조스는 100km 이상 비행이 목표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고도 80km 이상을 우주의 기준으로 보지만 유럽 국제항공우주연맹은 고도 100km인 카르마 라인을 넘어야 우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0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